제일 그냥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송장. 네, 그 자세 계속해서 사실 맨 처음에는 이거 해야겠다 했는데 반 이상이 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고 먹었던 것도 많이 기억 남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깊숙이 얘기하는 거. 아까 전에 거기 아래층 있잖아요. 아래층에서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거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깊숙이 얘기하는 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 듣고 좀 좋았어요. 그래? 아이고, 다행이네. 깊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오늘 느낀 제 하루의 느낌이고요. 오늘 이걸 이래 체험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아주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혹시 없었나요? 아까 전에 따로 인터뷰 여름 때 한번 아빠가 권했던 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빠는 여기에 완전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올린 그런 건데. 아빠가 뭐를 권하셨는데? 그 여름 때 리코드? 네, 캠프 같은 거. 캠프 같은 거. 한번 가보라고. 일주일 수행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아니,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일주일 수행. 집중생이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잡히면, 어디든 한번, 어떤 경험이든, 그런 영상 프로그램 경험은 아주 좋아요. 이제 오늘 해서 이제 아빠의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다리예요. 맞아요. 아니요. 둘째입니다. 둘째. 제자 막내. 막내 오빠. 원래 대학교 들어간 이 딸내미 대학교. 들어요. 네? 아까 전 진짜 너무 여기는 기본 원칙이 과식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서 너무 많이 먹여서 못 가겠다. 사과 참 달다. 공장 자세 해보니까 뭐 어때? 어때? 편하고. 편안하고. 다시 한번 해봤어? 네? 다시 한번 해봤어? 오늘 송장자세를 주로 성장대세를 핑계로 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숙면을 취했죠. 생각보다 명상이 아주 쉽다. 그죠? 네. 명상을 아주 편안한 자세. 저는 더 들어왔는데 더 누워있으니까. 이거 다 따라하더만은 뭐. 아니, 명상을 했는데 전부 다 지침을 하시는데, 가면, 불이 꺼져, 이거. 다른 거사님 혼자만 명상을 하셨죠. 경영하시고 한 번도 안 놓으셨지? 코도 안 걸고. 나는 코만 골지. 그래서 젊어나도 누워 자는구나. 내가 자는 거는 당연하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딸을, 청년부. 아니, 그러니까.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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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상한테 좀 뭐가 해야 부녀. 부녀가. 여식이 뭐 이렇게 제 딸이 이러면 부자가 여자라도 부자 아들 자가 아니고 자식 자자로 맞나? 아니, 부녀 직원, 그거 쓰잖아요, 보통. 부녀 시간 쓰죠. 본인이 그렇게 말하긴 했잖아요. 아, 좋죠. 진짜, 모르겠어요. 따님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따님하고 같이 참, 명상하고 그러면은 아마 최고로 기쁘지 않을까. 최고의 뿌듯함, 최고의 기쁨. 자식 데리고 있어. 오늘은 배도 안 고프실 아, 분이. 예,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저기 그 공부한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어쨌든 제가 공부 쭉 해오면서 간단하게 제가 겪은 체험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패턴이 바뀌지 않은 형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점이 있다고 치면은 그 기준점이 있다고 치면은 그 기준점에서 좀 이렇게 확고한 어떤 그런 이렇구나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뭐 이제 저도 가끔 숙고를 하고 했는데 잘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다시 수행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오늘 거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늘 이제 깨어 있기는 한데 계속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의 가치가 이제 크게 따르게 이렇게 부여되잖아요. 뭐 예전하고 달리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는 더 크게 두고 존재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지위나 그다음에 명성, 권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치가 크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불편함, 괴로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것 같았어요. 인식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세계, 이제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내가 보는 그 주체자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상태면 다시 말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든지 객관화 이런 용어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한다 하면 그 세계가 실제 세계로 보여지더라고. 그게 진짜 이건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한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은 그 세계가 전부인 양 해서 거기에 대립하든지 투쟁하든지 아니면 집착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이제 이제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식 세계가 어떠한 그 형태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그 의식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나라는 그 인식이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미혹되는 거겠죠. 이제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위고 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하여튼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또 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제 세계가 아니고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식이 미혹돼서 진짜로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런 형태를 새로운 의식이 딱 보는 상태가 이제 좀 깨어져 있는 상태고 한 단계 더 보니까 요 깨어져서 보는 의식도 사실은 관념으로 보는 거고 실상이 아닌 상태에서 허상으로 보는 거고 그 한 단계를 더 보서 보니까 단지 그러하게 일어나는 작용 그리고 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만이 실상이라는 거를 그 거사님하고 인터뷰하고 또 새로 그 명상하면서 딱 느낀 게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명상하는데 이제 저기 회장님께서 이제 병행하시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석 지나다니 스치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위험을 감지해서 경직되는 같은 현상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단지 이제 석석거리는 소리를 내 의식이 위험하다고 이제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어떤 대응을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작용. 그래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액션이 나오는 어떤 현상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작용만 일어나는 것이 실제 실상이라는 것을 딱 보아야지만 흔들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흔들림이 없겠다. 그게 그런 확신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의식 이전에 소리 삭삭삭 난 소리는 그 소리로만 들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정확하게 깨어 있어서 그 안 상태에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인식 구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빠지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무릎을 치는 그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와서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현상 이렇게 작용까지는 보는 거예요. 작용까지는 보고 작용까지 깨어 있으니까 그 작용까지는 보이겠죠, 그죠? 어떤 소리가 나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된 상태를 내가 그걸 진짜 세계인 줄 알고 보는 순간 거기까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나오면은 또 흔들리는 거야. 이게 관념에 의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뒤에서 봐서 이것이 이런 작용만이 실상이라는 것을 딱 봤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제가 지금 말이 막 이렇게 이게 중첩이 되잖아. 그림을 그려가서 오히려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를 좀 빨리 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참고를 한번 질문들 해보시죠. 참고를 좀 하시면 우리가 조금 정체되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좀 깨어내지면서 선명해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그게 거선 인터뷰하고 나서 명상하면서 그걸 우리 회장님 덕분에 고선을 지금 못 넘어요. 고선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지. 그거 확보해서 어떤 그 보는 패러다임이 싹 저희도 모르게 전환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수행이 되지 않을까. 편안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 숙고를 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 현상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답답한 편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느 게 앞서든지 방법은 같을 것 같아요. 숙고를 해서 그 현상을 봐도 되는 거고, 현상을 봐서 그 숙고가 일어나서 그게 이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소리를 들으지 않을까. 오늘 더 제가 좀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검증은 우리 거선님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아니요, 제가 보기 틀린 점은 없는데, 단지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제 각자 표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만법 유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체 유심조는 다 들어보셨겠죠? 일체 유심조는. 사실 일체 유심조가, 혹시 저희 님도 들어봤어요? 네, 일체유심. 일체 유심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체유심. 무슨 유심조. 그 일체 유심조를 되게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일체 유심조 하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돼간다 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고, 만법 유식, 만법,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은, 빨리어로 상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현상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 형상들, 모습들,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현상,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것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만법, 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만개가 아니라 모든이라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은 유식, 오로지 식, 마음뿐이다 라는 겁니다. 만법 유식이나 일체 유심조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유식학에 있어서 또 무경 유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고, 만법 유식과 일체 유심조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다, 또는 정인이다, 햇살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또는 나무다, 동물이다, 이 사회다,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즉,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념에 대해서 또 마음이 좋으니 싫으니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괴로운 세상, 괴로우니 행복하니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그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을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누구라고 하고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붙여진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관념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 실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념이 작용되기 전에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컵은 이것의 관념이고 실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는 뭡니까? 그냥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만져주면 요렇게 느낌이 나고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나고 그냥 요거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컵이니까 아 이거는 차를 마시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컵이 아니라 여기다 담배 트는 재떨이로 계속 쓰고 있으면은 이건 재떨이라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집니까? 이게 안 달라지잖아요. 이건 그대로 그냥 내나 이걸 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맨날 재떨이로 쓰면은 이거는 재떨이지 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컵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컵이라고 아예 규정지고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바로 이렇게 이걸 컵이라고 해서 컵이라고 이것을 제한시켜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한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는 것은 이름 있기 이전에 있는 이대로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는 컵도 아니고 재떨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이걸 뿐인 거예요. 이걸 물 푸는 용도로 쓰면 이거는 물 푸는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대해서 컵이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컵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여기다 재를 틀면은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차 마시는 찻잔에다가 재를 튼다고. 그런데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재떨이 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재떨이 틀 때 그냥 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괴롭다 안 괴롭다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은 다 그러한 관념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념이 있기 이전에 그 모습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컵이라고 한정 지어 놓지를 않으니까 컵 아닌데 재 뜨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냥 있으니까 재 뜨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상태 그런 실상의 상황에서는 아무도 재떨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것은 이걸 뿐이니까 재떨이 뜨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알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실상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만법 유식도 만 가지도 다 그렇게 일체 유심도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지금 현상을 관념의 현상 세계를 일러서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법 유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하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무경 유식 이러면 경계 경자 경은 대상입니다. 알아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지는 대상은 없고 오로지 유식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진다, 참 사람이다, 해살림이다, 정현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우리가 알아지는 이게 해살림이고 이게 정현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한 대상은 관념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상은 오로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경 유식. 유식하게 단 하나 핵심 용어는 무경 유식입니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전부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없느냐? 아니 없어요? 이거 헛개비요? 이거 꿈이요? 정현님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는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유식 무경 유식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설림을 본다. 저기 해설림이 있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이 있다. 보면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적이 있는 저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이 있는 저 모습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저 모습이 이렇게 비춰서 이 망막에 맺힌 그 상을 우리는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망막에 비친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게 이 보살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저 보살님이 진짜인지 나는 사실 이 망막에 비친 이 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히 중론에 가면은 이제 그게 극단론까지 가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꿈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이것도 이 물질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게 계속 변하고 있으니 여기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또는 봄이라고 하는 봄도 알미니까 보는 즉시 알미니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유식, 식밖에 없다. 이게 유식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식학이 된 거예요. 오로지 식밖에 없는 거다 해서 유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북방불교의 핵심 교리는 유식입니다. 물론 유식 말고 중론도 있죠. 중론도 있습니다. 용수 보살의 중론도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중론 가면 더 극단적으로 더 흘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관념론, 그것 또한 너무나 관념론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있는 것은 이 알밖에 없으면은 그러면은 보살님 알은 햇살님 알면 이게 같은 알인가? 햇살님 알하고 내 알하고 같은 알인가? 그래서 같은 알일 뿐인가? 그러면 내 알만 실제고 보살님 알은 실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관념론이고 실상은 그런 관념 있기 이전의 작용,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나 햇살님 몸에서 일어나는 거나 혹은 이가 작용하는 뭔가 그것이 햇살님 이 생긴 거하고 내 이 생긴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지언정 작용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숨은 공기가 그 어떤 그런 것이 실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부 다 이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살도 우리는 지금 이게 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세포가 계속 죽고 살고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안다는 거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작용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는 뿐인 거예요, 이거는. 자, 대구에 있는 강이 뭡니까? 대구에 있는 저 강이 뭐야, 저거? 강 이름이 뭐야? 모르지. 응? 금호강. 금호강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금호강이죠. 금호강이라고 하면 딱 그냥 금호강이죠. 그런데 금호강의 그 강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뭐예요? 강물이죠. 물이 없으면 강이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이 한순간도 같은 강물일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금호강 하면 맨날 있는 금호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강물은 그렇게 보면 계속 흘러서 한순간도 같은 물이 없는 거예요. 같은 물일 때가. 우리는 같은 강이라고 금호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금호강은 한순간도 같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물이죠. 계속 다른 물이잖아요. 계속 다른 물. 우리 몸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현상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햇살림이라고 하는, 햇살림은 저렇게 항상 저렇게 우리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뭐냐?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지금 생각, 정신작용, 물질작용, 작용하고 있는 그거고, 그러한 작용이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리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안 보이겠지요. 또 가령 뇌에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보는 모습과 정현님이 보는 모습이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는 몰라요. 정현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다르죠. 이쪽에서.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셀카 찍을 때 보면 맨날 이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의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 관념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의 세계에 매여 있으니까 그 관념의 세계를 진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그렇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사실 괴로울 게 없어요. 이 몸을 누가 집착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자꾸 변한 데 대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거예요? 뭘 고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그러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고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견해를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견해 또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실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은 관념으로 알고 실상은 실상으로 아는 그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방식으로 알아지게 돼요. 그렇게 알아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선입관만 우리가 생각만 없으면은, 사실 왜냐면 맨날 작용하고 있는 거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응? 우리 어릴 때 사진, 3살짜리, 내 3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야, 이게? 그 사진을 그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누가 이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응? 이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각에 잡혀있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일 뿐이다, 관념일 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고집하지 않게 되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 않게 될 거고, 뭘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다고 할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버리면은. 그래서 명상하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는 게 난데, 내가 알려고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고 하는 진짜 나를 또 알려고 하면, 또 알려고 하는 자와 알아지는 거하고 계속해서 찾으면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것이 순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으면은. 그래서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원래 그러고 있는 것이 난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러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
다행히도 모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알미라고 하는 기능이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져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려고 하면은 뭔가 왜곡이 돼요. 뭔가 하나를 놓치게 돼요.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는 나가 놓쳐지게 돼요. 왜냐면은 내 눈이 내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려고 하면 자꾸 저렇게만 보이지. 이것이 바로 이것 또한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요? 보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느껴져서 알아지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보는 것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면 찾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문득 알아져요. 문득. 그냥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진다, 어떻게 해버리면 그만 이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옛날에 막 책 보는 거 이걸 어떻게 책 속에 어떻게 안 빠지고 책에 어떻게 깨어있느냐 책을 읽으면서 또 말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행동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라고 그러는데 아는 상태잖아요. 그럼 행동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안 빠지고 어떻게 알아? 이러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데 그냥 알아지는 건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알아질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뭐든지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입니다. 현상이란 관념입니다. 사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현상이 이렇다라고 말로 하면 그건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이 작용의 드러남인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의 드러남인데 이것이 현상인데 이것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이 고정관념 이미 있는 견해 관념으로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현미경만 대도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아주 고배율 현미경으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진동하는 떨림만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쇳덩어리도 그렇게 보면은 텅 비고 뭔가 그 안에 소립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것보다도 물렁물렁한 이거야 더욱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듯이 보이겠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파동이나 이런 것밖에 안 느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알아지는 겁니다. 즉 통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바로 그러한 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작용은 어떤 형태로든 그냥 허공으로 드러나든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단지 우리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래도 실상을 아는 것은 느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느껴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다 눈에 와서 부닥치고 귀에 와서 부닥치고 피부에 부닥치고 마음에 부닥치고 해서 부닥친 그것은 거기에는 관념이 끼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 끼인 거니까 그러니 관념이 끼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고만 있으면 느끼듯이 알고만 있으면은 통찰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저 부분을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게 공포와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느낌이 그게
그러니까 관념으로서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고 이제 네가 그러고 있는 일을 봐라. 그래갖고 안 돼서 그래. 네가 덜 답답해서 그래. 좀 더 고통스러워. 결론은 그래 갔는데 그거 진짜 말로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이해는 될지언정 이 실생활에서 또는 삶에서 전혀 힘이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수닥에 쓰이 부처님도 수닥에 촛불의 비유니 뭐 강물의 비유니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알아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의 어떻게 보면 안다 모른다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관념과 실제, 관념과 실상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야신경은 관념과 모든 게 관념과 실상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렇고 사실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전부 관념과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그 실상, 보여진 실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 작용이나 실상은 전부 연기작용과 연기실상으로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면은, 이렇게 단지 가만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느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진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송장자세로 가만히 있으면은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이제 점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원리가 연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기는 연기가 아니다 라고 되게 연기를 이것이 있고 이것에 이어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는 지금 이 순간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어나는 한 작용이 일어나는 원리가 연기예요.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이 그 원리가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일어나는 것이 그냥 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렇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들이 갖춰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연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의 그 연기가 인드라망의 어떤 다른 설명이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인드라망이라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조건 속에 이루어지가 있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작용들이 이 들림이 있으면은 이 들림이 새로운 것에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들림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들림이라는 거에 생각 일어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들린과 관계없이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연유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연기는 이어지는 이열연자 연기가 아니라 이 조건, 환경,
이 연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개념보다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인데 그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연이라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연기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인이 없잖아요. 연기할 때 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연은 조금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은 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이 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한 업이라는 건데 그것을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해소되지 않고 쌓여있는 경험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 것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인의 그렇죠. 그 인에 의해서 인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작용 뭐라고 그럴까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끌어당겨서 물질을 취하게 되고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질은 정신이 만들게 되는데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은 상호 이제 작용을 하게 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드러나기 위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 또한 계속해서 전부 다 연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또 막 이론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알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다, 부모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관념일 뿐인 거예요. 다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다 물질 정신 작용이고 연관이 다 가령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봄으로서 연루가 되고 들음으로서 연루가 되고 접촉됨으로써 연루가 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연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드라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세요. 사성제니 팔정도니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러한 작용과 현상을 일러서 사성제라고 하고 일러서 팔정도라고 하고 일러서 연기라고 하고 일러서 인연이라고 하고 일러서 윤회라고 하고 일러서 인드라막이라고 할 뿐이지 그 이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이름 붙인 그렇게 부르는 그 실상,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어느 한 찰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계속해서 순간 계속 생찰나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찰나를 하는 이러한 작용과 현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이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찰나를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개체만 찰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같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연동되냐 하면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것이 연동인 거예요. 연동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따라서 새롭게 되고 들음에 따라서 새롭게 되고 이 찰나가 계속 우리는 새로운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한 작용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관념일 뿐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물의 죽음이고 수증기의 탄생인 거예요. 수증기가 참기로 만나서 비로 내리면은 이제 수증기, 기체의 죽음이고 물의 탄생인 거예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다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봤을 때, 죽었다, 끝났다, 또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한 작용, 실상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상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령 산에 나무가, 이 나무, 저 나무가 뿌리가 땅에 갖고 있으면서 계속 물 뻗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나, 이 나무의 관계나, 이 사람의 관계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또 채소가 있고, 도마도가 있고, 이쪽에는 오이나무가 있고, 이런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상의 작용과 그것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딱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세상이 다 이해가 돼.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작용, 사회의 작용,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왜냐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지금 이걸 먹으면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다 우리의 관념이 생각일 뿐이죠. 다 생각일 뿐입니다. 살인이니, 도둑질이니 하는 것도 다 생각일 뿐입니다. 다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면 누구나 도둑질 할 수 있고, 누구나 살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은, 그렇게는 안 갑니다.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지만은, 그 기운에 휩쓸리면은 계속해서 그 기운의 작용으로 해서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계속해서 괴로움을 낳게 작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은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소멸되고 괴로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괴롭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은 또 괴롭지 않음을 낳고, 괴롭지 않으면 더 괴롭지 않음을 낳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의 이치고 그냥 연기작용, 이것도 연기작용인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도 다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작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 이것이 모든 관념의 세계를 만드는 근본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가 사라지면은 이 세상의 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가 이해가 되면은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렇게만 한번 해서 이것이 그런 작용과 현상, 모든 것이 여기도 작용과 현상, 여기도 작용과 현상, 이런 작용과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물질도 아까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작용과 현상이고, 강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걸로 다 보고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번 자기 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달리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령 다른 수행법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뭔가 그 기운에 휩쓸려서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뭔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일어나는 작용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그냥 일어나는 건데. 아직까지 생각. 제가 지금 떡을 하나 먹겠습니다. 계속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일어난 거라고는 걸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는 걸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선 가장 쉽게
호흡. 우선 이건 도대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죠. 생각도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니까 이것도 내가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궁금하다, 뭔가 답답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탁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아까 내가 마음이 한다고 그랬지? 응? 정현이. 응? 끄떡끄떡은 계속 오겠으니까 같이 계속 두 분이 막 이렇게 끄떡끄떡 잘 하던데. 공부 잘하는 비법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야기해 줬지? 그럼 진짜 노하우를 전수를 그래서 장학금 안 하는 거. 그러면은 진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인내심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조급한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써.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런 조바심을 좀 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를 함으로 해서 내가 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마음이 안도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헛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밖에 없지 알게 하는 효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적은 아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방법 하다 보면은 그 방법에 매여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정작 안다라는 것을 까먹어 버리고 안다라는 현상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계속 하는 기운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흡하는 것이 100배 낫다는 거예요. 호흡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것이 100배 낫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뭘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수행 방법으로서는 뭔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가장 소극적으로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뭔가 방법이라면은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기운이 적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는 기운이 강하면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알아지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생각으로 그 정도만 해도 생각의 힘이 수가 있어요. 생각의 힘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생각의 힘도 무서워요. 생각의 힘만으로도. 생각의 힘만으로. 근데 알의 힘은 그 생각의 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는지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하면 계속 걸어요. 오래전이지만 문득 작용이라니까 생각이 나는데 채용 이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채라고 하면 뭔가 고정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마 이제 교학적으로 보면 채, 상, 용 이 세 가지로 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체, 실상, 실제라고 그러고 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예,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관념적이어서 이런 것은 알면 알수록 수행에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학적인 것을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말한 체라는 것은 실체라는 건데, 실체 자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실체가 뭐 진년이, 무슨 본바탕이니, 그래서 이 자체가 고정관념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사용한 그 체가 그 실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디니어처럼 이렇게. 아니, 원래 체가 제대로 된다면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을 그냥 실상이라고 그러고 대강 넘어가든가 그것을 이제 가령 경전 중에 뭐 어떤 경전이 열반경이라든가 어떤 경전이라든가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사덕이 뭐냐면 아상락정이라는 건데 항상 상자, 락 즐거울 락자, 깨끗할 정자예요. 이 사덕이라고 해서 깨달으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덕이 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나가 있고, 깨달으면은 항상 하고, 깨달으면 즐겁고, 깨달으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무상하고, 내가 무하고, 괴롭고, 즐겁지 않고, 괴롭고, 무슨 경이죠? 맨날 우리가 뭐, 반야신에 보면, 불구 무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 대성경전 여기 가서는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령 깨닫고 나면은, 진짜 내가 있고, 항상 하고, 부처는 항상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관념의 극단적인 관념이 된 거예요. 실상은 이거 반대예요. 나라는 없고 항상 하지 않고 즐겁다라는 것은 관념이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괴롭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느낌으로는 기쁨이고 충만함이고 생생함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괴롭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느껴지니까 생생함이죠. 괴롭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짜릿하고 생생하고 그러면은 뭔가 기쁨 같은 이런 것이 느껴지죠. 괴롭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상락아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념이에요. 체상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하고 그러니까 부처는 항상 하고 죽지도 살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부처는 갑자기 막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부처는 항상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처도 이제 그렇게 해요. 본신불이 화신불이 있고 무슨 불입니까? 이렇게 법신불, 화신불. 이렇게 부처도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그냥 막 계속 관념의 작용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상용도 그렇게 해서 작용 따로, 실상 따로, 그 다음에 관념 따로 오는 거예요. 실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도 또 맞아요, 그죠? 지금 알고서 보면 항상 하는 것이 네. 알고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항상 한다. 작용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하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작용의 관점에서 실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반야신경이 확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념으로 계속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 만약 실상에서 보면 아는 뭐로 표현되는 거죠? 아는 그러고 있는 그러함. 그리고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러함. 그런 전체 그러함.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러함. 그것을 갖다가 일러서 연기적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연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러하고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그것이 아예요. 굳이 아라고 한다면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무아라고 그러시면 그냥 무아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냥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래 자꾸 이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야신경이 훨씬 더 가볍고 저 이해가 예. 종목마다 반야신경이 예전에는 이제 오온이 공하다 그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뭐 어제는 뭐 밑에 무문명 영무무명진 내진 문호사 이 전부 다 그런 얘기가 그것만 딱 이해하고 나면은 모든 경전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이해가 되면 바로 그러한 연기적 실상, 즉 우리 작용하고 현상에 대한 이해만 딱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모든 경전 보십시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딱 보고 나면은 서로 맞는가 안 맞는 것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팔정도 그럴 때 바르다 정자가 기준이 연기니까 이제 연기를 조금 더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계속 보면 뭐 바르다도 그렇고 실상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연기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과 현상을 아신 거고요, 그냥. 일러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거 역시, 이 실상 역시도 연기에 대한 실상이니까 그걸 보라,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제 몸에 일어나는 이게 작용이, 그게 연기니까 이걸 보면 내를 알면 아까 전에 내를 알면 연기를 알고 법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진짜 많았구나. 왜 경리 그렇게 본 거 보고 그 사람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말이 또 막 맞아 들어가잖아요. 다만 말의 한계라서 우리가 그걸 이제 관용을 받아요. 예전에 저는 단막 정해도 막자가 그죠? 딱 끊는다 이러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부처님 생일에는 부처님 설법함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1000명, 500명이 다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세상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뭔가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걸로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틀에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관심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은 또 텔레비가 얼마나 꽃입니까? 털기만 털면 그거 잡혀가지고 막 꼼짝을 못 하는데. 근데 서적도 많이 있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머리로 이해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그냥 얘기 들으면서 이해하듯이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요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숙고에서는 되는데 숙고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숙고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현상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 즉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돌고 도는 항상 이게 돌고 도는 사실 안다라고 하는 이 작용 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연의지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걸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지금 현재 자꾸 새로워지는 거, 항상 죽고 살고가 순간순간 죽고 살고가 계속 되는데, 왜냐면 항상 한순간도 똑같은 나가 없으니까 계속 변하고, 한순간도 같은 강물일 수가 없듯이 금호강은 한순간도 같은 강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 찰나마다 강물이 다른 강물이듯이 이 나 또한 매 찰나가 다른데,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거 딱 요거 6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꾸 신경을 쓰는데, 말하고 행동은 이 6가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딱 이 6가지밖에 없어요. 굳이 나누자면 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66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경이 바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모든 전부 다예요. 그냥. 인연에 대한 모든 게 전부 다예요. 아비담마에 나오는 24연기, 24조건,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66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6경이 무슨 66이냐 하면은 이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66경입니다. 12연계 쓸 때 명색 다음이 뭡니까? 육입입니까? 촉. 아니, 육입이죠. 예. 예, 그래서 육입에 내육입, 외육입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해서 그것을 12처라고 하는데 바로 12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18개를 세상이라고. 그것에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것까지 더해서 그냥 18개. 이게 세상인 거예요. 요 이해만 딱 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많죠. 많습니다. 왜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아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개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걸 체험적으로 또 아는 게 분들이 그래 많을까요? 예. 또 그 실질적으로 더 많지도 않죠. 많지도 않은 게. 체험적으로는 그걸 그래 오 교수님 아까 전에 조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옆에 있어도 그게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왜냐하면은요,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으로 듣고 있거든요. 보면서도 계속 생각으로 보고 있고, 수행도 계속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정연이가 꽃이다 크고, 그래, 것이 웃는 거. 그래서 죽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야, 나라는 관념으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이해를 해야지 맞는 일이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알고. 예, 맞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는 게 이게 안 돼. 관념은 없앨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관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다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결국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결국은 관념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념하면 관념을 얽매이지 않고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네.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관념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있는 이제
생각으로 나와서 일어날 세계가 깨어있지 않는 한 내가 그 부분을 실제로 보이잖아.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관념 없이 사실 실상만 본다라는 것은 거의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관념일 뿐인 거예요. 단지 관념은 관념대로 이해를 하고 실상은 실상대로. 저 어떻게 보면은 관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실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실상을 정확하게 그대로 감각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념 속에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 그래서 관념을 관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실상을 실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가 가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깨어있다는 상태는 생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도 아니고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을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념무상도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념인 거예요. 지금 응무소수 이생기심을 계속 이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계속 바꿔서 지금 하신다고 이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거사님을 계속 이래 배우면서 이제 지내오면서 반야신경의 이해라든지 아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점점 또렷해지고 또 이제 실제로 깨어 있음에 대한 상태들도 이해가 점점 이제 또렷해진다 그럴까 이렇게 이제 확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서 또 이제 더 실험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해가 되면은 수행이 아주 쉽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확 진전이 돼요. 그러니까 정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왜냐하면은 그것도 수행을 계속 수행에 대해서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생각이 그 생각으로 수행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이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행이 이렇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역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은 정체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에서 또 한번 확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또 그런 것이 돼버리면 또 정체됐다라는 느낌이나 아니 이거 내가 수행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견해가 확립돼서 견해로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문득 알아차리면 또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주면은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 견해를 고집하지 않으면 또 확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함을 분명해지면은 이제 어떤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는 견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견해 또한 관념이고 생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풀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쌓여있다는 것도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매 찰나찰나에 그 새로 죽고 남에 계속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대승적인 용어로는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 계속해서 새로 태어날 때 그것이 반영돼서 태어나고 또 다 죽고 그것이 반영돼서 태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 한순간의 한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지금까지의 업이 그 안에 다 반영돼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작용에. 그래서 하나가 모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하나의 작용 속에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반영돼서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저 남방불교의 반디자 스님도 그렇고 해부 스님도 그렇고 계속 듣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업에 대한 게 업은 지으면 이제 언젠가는 받게 되는데 빨리 받는 거 늦게 받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님 말씀 들으면 이미 그 속에 하나의 행위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매 순간 업은 계속해서 쭉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 듣고 보고 하는 데 따라서 없어질 업은 그것은 이제 소멸될 것은 소멸되고 새로 상수될 것은 상수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만히 쌓였다가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 순간 그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쌓여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속에 듣는 것 속에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듣는 게 다 다르고 들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그런 것 같아도 거기에는 그 모든 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의 작용 속에. 그래서 깨어있으면은 그 순간순간 사라질 건 계속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새로 끄다가 또 새로 반영돼서 계속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업이든 뭐든 관념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끼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수행이 될 리가 없죠. 진리가 알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수행할 때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학적인 것은 이 수행할 때는 다 잊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장애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학의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행에 장애가 되니까. 교학은 왜 필요하냐? 부처님, 자, 이렇게 보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교학으로 깨달으신 게 아니고, 부처님 깨달으실 때 교학이 있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학은 뭐냐? 깨닫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필요한 게 교학이지. 이 말도 좀, 그것을 갖다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교학일 뿐이지, 깨닫는 데 필요한 게 교학이 아닌 거예요. 교학은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학이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 체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학을 가지고 체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손가락일 뿐인 거예요. 항상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교학을 달달려 가지고 교학을 가지고 교학적으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장애 요소만 만드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나라 수행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유식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것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공부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답답해서 했겠지만. 너무나 유식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부도에 가면은 뭐, 얘기하지 말아요. 이런 거. 수행하는 거, 수행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 미얀마에 우조티카 사야도가 있는데, 우조티카 사야도의 스승님이 우조티카 사야도 수행할 때 일체 책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좀 안 것 같으니까 이제 너가 좀 가르쳐라. 그럼 지금부터 3년간 이제 책을 봐라. 가르치기 위해서 봐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걸 일찍 오는. 그런데 보십시오. 알기 전에 책을 보면은 다 오해를 해서 쓸데없는 선입관을 만들고 견해를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장애가 돼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학이. 단지 그건 교학은 그래서 알기 전에 보면은 전부 다 쓸데없는 견해를 만드는데 수행에 상해하는 요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을 그냥 활용하는 걸로 쓰면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왜 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장점을 쓰고, 아,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렇게 더해서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교학이 필요한 거지, 수행하기 위해서 교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여기서 알아차립니까? 저기서 알아차립니까? 호흡이 뭐 어떻습니까? 배를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는 겁니까? 저기서 보는 겁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면, 야, 이거 아냐? 그러면, 안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7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아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아니, 그냥 알아지는 걸 갖다가 자꾸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학과 수행, 이것이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도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은 전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관념이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재 스님이 뭐 참나를 찾으러 가면 막 남방북에서 나도 없는데 무슨 참나를 찾느냐고 벌떼같이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행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왜 그냥 깨어있기만 해야 되는 건지, 왜 송장 자세해야 되는 건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행법이라고 한다면 송장 자세 하나, 그것이 최고의 수행법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안다, 그냥 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냥 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은 느낌대로만 이제 계속 요걸 아는데, 이게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딱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그런 제가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지 깨어서 느낌만 하면 이렇게 오로지 요 느낌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쌓여서 이 느낌만 알고 있는 거라,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용으로 인해서 뭐 일어난 현상, 이런 거로 쭉 이어질 정도로 어떤 큰 그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단지 요것만 보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조금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딱 파내주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이제 분명히 그 선생님이나 뭐 어떤 선생님 계신 분들이 코칭을 해줄 그런 타이밍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이 필요한 건지. 대개 우리가 수행법에서 우리가 알아차린다느니 깨어있다느니 할 때는 대상에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느낌에 깨어있다라고 한다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부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대상을 안다는 것은 사실 대상을 아는 것은 맞아요. 대상을 안다는 것은 맞는데 이 느낌이다라고 하면 느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느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나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에 항상 빠져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알 수 없는, 단지 느낌을 알 뿐이죠. 느낌을 알 뿐이지 자연의 이치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는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알아차림 수행법에서 알아차림 속에서 알아차림이다 깨어있습니다 하면은 항상 대상이 깨어있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대상, 느낌이라는 대상, 의도라는 대상, 말, 행동, 보임이라는 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대상이 깨어있는 거예요. 대상이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숨어있는 나가 있고, 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관념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치가 이치로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는 거니까 역시 관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도로도 실생활에서는 많이 편안해요. 그렇게만 해도. 거기까지는 사마타잖아요. 딱 거기까지 예, 사마타잖아요. 음. 사마타, 그게 위파사나를 하고 있 예, 뭐, 사마타 이빠사나 안 하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서 역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의 정체를 그것이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이 나라고 하는 관념 속에 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것으로 알면은 일어나는 곳에는 나가 없죠. 일어나는 곳에 나가 있습니까? 일어나는 데는 나가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가 항상 나도 모르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와 일어난다의 차이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냐 이 두 개를 한번 구분해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거예요. 수행이 재미없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앉아서 거기 내가 지금 숨을 내가 쉬는 거야? 숨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야? 생각을 내가 하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나가 또 있네.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수행법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자, 생각하는 그놈을 봐라. 생각하는 그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대상으로 아는데 생각하는 그놈을 찾는다 하면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찾는 또 그다음부터는 찾는 나와 찾아지는 대상으로서의 나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또 달라 계속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관념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뿐인 거예요. 관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역시.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한 거나 뭔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나라고 하는 관념에 휩쓸리지 않아야 나라고 하는 관념을 이해를 해야. 그래서 제가 깨어있음 그 자체가 되라, 봄 그 자체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봄 그 자체가 되면은 이 관념에 휩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그 자체가 되라. 단지 아는 그 자체가 되라. 그러면은 안다는 것은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단지 이제 그냥 깨어있는 어느 순간 문득 그렇게 돼요. 깨어있다 보면은 문득 진짜 무념무상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한다는 느낌이 아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저절로 뭐가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속에 쏙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나라는 것은 관념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게 지금 맞아요. 그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딱 계속 이제 지금 우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뭐 오직 그 성장 자세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오직 현재 지금에 깨어 있자. 그렇습니다. 예. 오늘 회장님 하신 말씀 딱 맞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일어나는 그것이 내가 깨어 있을 대상입니다. 항상 그게 의문이면 의문, 안 된다고 느낌이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리고 한다라고 하는 느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 느낌. 자, 하는 건지 한다라는 건지 단지 알 그 자체인지 한다라고 하는 느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 노름, 나라고 하는 관념 노름에 대해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계속 그 관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에 깨어 있으면은 어느 순간 문득 한다라는 느낌이 이것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것을 문득 알아졌을 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에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뭐 안다는 것을 안다 또는 뭐 아는 놈을 알아라 생각하는 놈을 알아라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그냥 알아지는 것에 아는 상태, 느끼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말들도 다 그 말일 뿐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 조금 전 것도 아니에요. 조금 후 것도 아니에요. 딱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찰나잖아요. 찰나잖아요. 깨어있음도 요거밖에 없고, 모든 것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미세한 어떤 이 견해에, 또 수행에 대한 미세한 견해에, 수행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또한 견해가 돼버려서, 그 견해가 나도 모르게 썼을 때 침체기가 오고, 그랬을 때, 또, 그 견해하고 잘 안 맞고, 그런 견해대로 잘 안 되면은,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야, 이 수행이 거꾸로 되나봐. 수행이 안 되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쓰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그러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깨어있는 분인 거예요. 조금 더 어떤 견해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한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침체기고 그때부터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견해가 없는 거예요. 견해란 뭐냐? 실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실상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라면 뭡니까? 계속해서 변하고 항상 하는 거 없고 나라는 거 없는데 뭘 고집할 거면 실상을 아는 사람이 뭘 고집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일날 그런 쪽은 아마 다 그런 상태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렇게 앉아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가능한 한 이제 자꾸 되면 될수록 더 미세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가 완전 고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문 받아? 그러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지 않아? 재밌어요.
말도 못한 그래. 복등이다 복등이 천사. 어른들이 거의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는 가정이 진짜 경쟁적이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들어와야 솔직하게 들어오는데 이건 뭐 하지 마라 하니 뭔 말이고 그게 아주 어려울 때 말을 살려줄 거야. 그 문제. 가사님은 어떠실 거예요? 교사님 오늘 아침에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먹었죠. 아 그러세요? 예. 내일 아침에도 혼자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먹으라고. 예. 돈도 두둑이 나왔으니까. 근데 돈만 준 건 안 되고 어디 가면 맛있다는 것까지 같이 하잖아요. 이거 더 모릅니다.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